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식연구소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 오늘도 화상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교수님 잘 지내셨죠? 네, 웰컴입니다, 다시. 네. 네, 오늘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다가왔고요. 삼성전자도 곧 잠정 실적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미국과 한국의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짚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분기 실적이 그 3월 말, 6월 말 이렇게 집계가 되는데, 네. 미국의 1분기 실적이 이제 다음 주 중반에 이제 가장 먼저 발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미국은 그 금융주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저희도 이제 많이 들어본 JP 모간이 다음 주 수요일 날, 13일 날 장 열리기 전에 실적을 발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는 분기 실적이 좀 짙게 하는데 미국보다는 시간이 걸려서 뭐 좀 시간이 필요한데, 전 세계 뭐 가장 그 대표적인 블루칩 중에서 삼성전자가 거의 제일 먼저 이제 잠정 실적을 며칠 사이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데는 지금 뭐 매출액이 한 15% 증가한 75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3조 원 좀 넘는 걸로 집계돼서 상당히 뭐 우수한 실적,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도 한 18%. 보통 1분기가 조금 주춤하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이 네. 보통 그 IT 경기가 좋고, 근데 뭐 상당히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집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의 가장 그 관건은 작년에 미국 같은 데는 기업이익이 1년 전체로 한 4, 50% 많이 증가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네. 전에가 이제 코로나 원년으로 직격탄을 맞아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제 증가율이 높은데, 음. 이번 1분기의 가장 그 관전 포인트는 미국에 있어서는 마진, 수익성, 음. 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0년 전만 해도 보통 그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제조 원가나 판관비를 뺀 그 영업이익률이 한 6, 7%였는데 네. 가장 그 마지막 작년 4분기 거의 14%까지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작년 말에도 마진이 좀 압박을 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이 상장 기업들은 보통 좀 그 덩치도 크고 좋은 기업들이니까 가격 전가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음. 작년 4분기도 마진이 증가했는데, 네. 이번 1분기는 워낙 미국에서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문제도 있고 그래서 원재료 값이 올라서 마진이 이제 아주 오래간만에 이제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마진이 좀 이제 꺾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음.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둔화가 된다면 얼만큼 둔화가 되는가.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런 점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네. 뭐 관련돼서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파운드리,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디램도 하지만 파운드리라고 그 용역 비슷하게 이제 반도체를 대신 그 생산해주는 그런 부분에 제일 큰 데가 대만의 TSMC라고 네. 얘기하죠. 저희도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 회장이 지난주에 하반기에 가전이나 핸드폰 같은 수요가 좀 꺾일 것 같다, 증가율이 음. 둔화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뭐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이런 그 내구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음. 데는 물론 이제 뭐 독특한 브랜드가 있는 회사긴 하지만 거의 1년 사이에 제품 가격을 한 20% 가까이 올렸고, 음. 국내 가전사, 뭐 삼성 같은 데도 TV가 한 30% 이상 가격을 올렸다 그러고 1년 사이에, 음. LG의 뭐 에어컨도 한 10% 가격 올리고 해서 조금 소비자들이 약간 저항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경기는 좋지 않고, 그래서 1분기에 과연 얼마만큼 수익성이 둔화가 될 것인가. 특히 국내는 아마 이익이 감소할 가능성도, 증가율이 둔화가 아니라 이익이 절대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점들이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실적 관련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쭉 이제 짚어 주셨는데 이 최근에 주식 시장을 보니까 그래도
뭐 우리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미국 쪽에 투자하는 분들은 요즘 그래도 약간 좀 뭐랄까요, 약간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분이 다시 좀 회복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반면에 동학개미들은 사실 요즘 계속해서 지금 침체기에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 실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한국과 미국의 주식 수급 차이 여전히 이렇게 좀 벌어지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우리 주가가 조금 상승해서 마감해서 이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네. 국내는 이제 작년 여름에 한 3,300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2,700 뭐 지금 언저리에서 바닥을 다지는데 고점 대비 여전히 한 17%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한 네. 2주 사이에 조금씩 반등을 보이는 노력을 하지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대표적인 지수가 S&P 500이라고 저희가 하죠. 그래서 여기도 주가가 한 12%까지 한때 한때 12% 정도 하락을 했다가 지난 3주 동안 계속 상승을 했어요. 네. 생각보다 좀 반등세가 강한데 그래서 고점 대비 한 5% 정도 하락한 거에 지금 그쳤고 그다음에 음. 나스닥도 한때는 한 20%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낙폭을 한 9%로 좁혔어요. 여기도 지난 3주 동안 계속 IT 주가들이 많이 회복을 해서 그래서 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기업들이 우리 회사 기업 주식이 제일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음. 3월 중순 기준으로 1, 2, 3월 중순까지 한 두 달 반 동안 거의 400조 원에 가까운 자사주 매입 소각. 미국은 매입을 하면 무조건 항상 소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네네.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작년 그 동기 대비 한 20% 증가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이런 점이 수급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그 투자가가 기업들을 또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잉여자금이 있으면 주주한테 돌려준다는 얘기니까. 음.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주체들도 수급 측면에 있어서 미국의 개인 그 가게들도 금년 들어서 한 100조 원 넘게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네. 가게들이 뭐 그 저축도 최근에 계속 많았고 현금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서학개미가 저희가 주식 사듯이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을 또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 음. 다음에 이제 기업 공개 물량이 작년에 되게 많았는데, 네. 올해는 공개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미국이 반등한 데는 여러 가지 이런 수급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주주들을 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면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가를 그 주당 가치를 좀 올려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국내 주가 회복세가 미국보다 조금 더딘 게 이제 이런 점을 또 일부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주식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가 된 이 국내 주식 시장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SM 엔터테인먼트 주총이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SM이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1995년에 그 설립을 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K 엔터테인먼트의 그 효시격이죠. 그래서 뭐 네. 저도 학생일 때 이제 통기타 가수로 이수만 씨가 되게 이제 유명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되게 그 저희가 낯이 익은 뭐 SES, 보아, 엑소, 슈퍼주니어, 뭐 H.O.T, 소녀시대, 뭐 기라성 같은 아티스트들을 보유하는데 이제 거버넌스를 보는 그 투자가들 특히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그동안 SM이 되게 비즈니스는 그 잘 하는데 조금 음. 거버넌스가 문제가 있어서 그 결과 주가가 많이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다. 이제 그런 지적을 많이 했고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주총이 열렸었어요. 3월 31일 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국내 언론에 상당히 그 관심이 모아졌는데 가장 큰 이유는 몇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이제 주주총회라는 것은 주주들이 참석해서 자기의 그 주주의 권리를 이제 음. 행사하는 거잖아요. 한 표를 이제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던지는 것인데 네. 그 뭐 얼마 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은 Align Partners Capital이라는 데가 주주 제안을 해서 과연 그 경영진 그 지금의 SM 경영진과 상당히 대립각을 세웠는데 상당히 그런 소수주주의 권리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았고 여기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데는 그 이창환 대표라고 뭐 젊은 분이시긴 하지만 뭐 골드만삭스랑 그다음에 KKR이라고 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모펀드에서 이제 임원으로 재직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 여기 이제 주총 안건이 보통 한 대여섯 가지 있는데 이제 문제 내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게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재무제표 그 전에 그 성과를 이제 승인을 하는데 음. SM이 이제 설립한 지 뭐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배당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그 얼라인 파트너스나 이제 다른 주주들의 압력이 있어서 처음 배당을 주당 200원을 주겠다. 근데 뭐 순이익의 한 4%만 나눠주는 거여서 우리나라가 배당을 안 한다 그래도 한 20, 30%씩 보통 주거든요. 근데 네. 하여간 뭐 어떻게 보면 시작이니까 뭐 당연히 이거는 승인이 됐고 그다음에 다른 것은 이제 인물에 관련된 그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이사회와 관련된 그런 그 선임의 건이었는데 사회이사가 회사 측이 이모 씨라는 분을 이제 원래 하던 분을 다시 추천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감사라는 것은 되게 그 회사의 CEO나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사회 산하에 그 감사위원회가 있고 한국도 뭐 대표적인 기업들은 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데 이제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SM은 특이하게 감사위원회를 안 두고 감사라는 옛날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회사 측에서 추천한 분과 그다음에 이제 주주 제안을 한 그 아까 말씀드린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데가 완전한 대립각을 세웠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우리 소수주주들이 투표를 할까 관건을 모았는데 사회이사 그 회사 측에서 지명한 분은 자진 사퇴를 하셨고 음. 감사와 관련돼서도 회사 측에서 추천한 분이 일찌감치 기권을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주주 제안을 했던 얼라인 캐피털스가 추천한 곽준호라는 그 다른 회사의 CFO 재무 전문가가 선임이 됐는데 되게 그 중요한 그 의미를 저는 갖는다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음. 우리나라가 주식 소유한 우리나라 국민이 1,400만 명이나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소수주주들이 그 경영진이 어떻게 보면 회사의 그 소수주주나 일반 주주의 그 이익에 반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네. 주주의 그 권리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총의 새로운 역사를 음. 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주주의 힘을 보여줬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선진화에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끼는 뭐 SM이 뭐 시총이 2조밖에 안 되는 기업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주총회가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이 주총 SM 엔터테인먼트의 주총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를 시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SM 주가도 좀 그 소식에 영향에 힘입어 가지고 좀 주가가 뛰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대감 및 그다음에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이제 본인이 한 19%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지분을 경영권을 이제 제3자한테 매각한다는 기대감으로 음. 작년 뭐 초부터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거의 10년 동안 주가가 3만 원에 머물고 왜냐하면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업이 그렇게 발전을 하고 음. 그다음에 다른 상장사인 그 하이브나 JYP 같은 데는 주가도 많이 오르고 시가총액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네. 시가총액만 놓고 봐도 하이브가 13조 원, JYP가 2조 2천억, 음. SM이 이제 최근에 그렇게 주가가 올랐는데도 이제 2조 원입니다. 그래서 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가령 영업이익률을 놓고 보면 SM이 현재 6%, 네. 하이브가 26%, 그다음에 JYP가 23%.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이제 그 네. 가장 큰 이유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꽤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신데 뭐 여전히 대주주이지만 이 회사 임직원으로 전혀 등록이 돼 있지 않고 개인 음. 사업자로서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SM과 계약을 해서 작년에만 240억 원을 인세를 이 회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이것을 이제 대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라고 이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마 이제 감사가 독립적인 감사가 선임이 돼서 이런 것을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한테 귀속이 돼야 될 것이 옆으로 새 나가는 것이 이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 생각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오히려 본인이 원하면 CEO나 회장으로 복귀를 해서 음. 정식 월급을 받고 권한과 책임을 갖고 SM을 운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자체를 우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께서도 늘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거버넌스 문제 얘기를 늘 해주셨거든요.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했을 때 미국에서도 혹시 이런 일이 좀 흔하게 발생하는지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보면 이제 저희가 아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들은 거버넌스가 좋아서 거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음. 애플도 보면 과거에 지금 이제 팀 쿡이 되게 존경을 받지만 이런 주주 환원을 처음부터 이렇게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음. 저희도 이제 이름을 들어본 행동주의자 칼 아이칸이라고 이분도 이제 80대 중반인데 여전히 뭐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이 한 8, 9년 전에 애플 주식을 한 2조 원을 매입한 다음에 팀 쿡을 엄청 가르치기도 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때도 애플이 되게 회사가 좋았는데 주주 환원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라. 그런 압박을 넣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도 망신도 되게 주고 그래서 실제 미국도 이게 모든 게 그렇게 이미 만들어졌던 건 아니고 그동안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행동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칼 아이칸이 미국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이라는 크로거를 이제 공격을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뭐 이마트 같은 데인데 여기가 이제 돼지고기를 공급하는데 그 사육 과정에 있어서 너무 비인간적으로 돼지를 임신한 돼지를 괴롭힌다. 좀 좋은 환경에서 돼지를 사육해라. 이제 그런 제안을 했고 네. 이 회사는 종업원들 평균 급여가 한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CEO 급여가 거의 한 300억 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일반 임직원 급여의 900배여서 미국의 평균 CEO 급여가 일반 직원의 한 300배쯤 되거든요. 그것도 뭐 되게 많죠. 저희 기준으로는. 근데 네. 900배여서 이게 특히 코로나 상황에 미국민이 신음을 하고 그다음에 임직원들도 그렇게 어려운데 근무를 해서 이렇게 성과를 만들었는데 CEO가 너무 많이 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걸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지금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CEO의 교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하여간 미국도 이러한 거버넌스에 관한 지적 내지 그것에 대한 다툼은 항상 있고 이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생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